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 72. 남편이 돌아가신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혼자 먹는 밥이 익숙해졌어요. 저는 오늘도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찬 몇 개뿐이었어요.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모두 제가 만든 것들이었죠. 하지만 익숙하다고 외롭지 않은 건 아니었죠. 숟가락을 입에 가져가며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이웃집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가족들이 모여 저녁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최미란이었죠. 저는 얼른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미란아, 어서 와. 미란이 환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세련된 옷을 입고 있었어요. 화장도 진했죠. 어머니, 저녁 드세요? 응, 먹고 있었어. 앉아. 미란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밝았어요. 너무 밝아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혼자 드시니까 외로우시겠어요. 괜찮아. 익숙해졌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란이 가방에서 과일 한 봉지를 꺼냈어요. 이거 드시라고 샀어요. 고마워. 근데 무슨 일이야? 저는 물었습니다. 생전 이렇게 찾아온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미란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필리핀 한번 가보실래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필리핀? 거기가 어디야? 동남아시아 섬나라요. 바다가 정말 예쁜 곳이에요. 내가 거길 어떻게 가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리도 아프고 나이도 많은데 무슨. 그래서예요, 어머니. 미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요즘 너무 외로워 보이세요. 그냥 푹 쉬시라고요. 모처럼 여행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지금껏 한 번도 여행 못 보내드린 게 마음에 걸려요. 어머니는 그냥 가시기만 하면 돼요. 미란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간절해 보이기도 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기도 했죠. 그때 아들이 들어왔어요. 박준호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준호야, 잘 왔다. 준호는 야윈 얼굴이었어요. 최근 사업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미란이가 얘기했어요? 필리핀 여행 말이에요. 응. 근데 내가 왜 가니? 요즘 사업도 어렵다면서 너희들 먹고 살기도 힘들 텐데. 어머니, 요즘 너무 지치셨잖아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좋은 곳에서 푹 쉬시고 오세요. 그런 돈이 어디 있니? 너희 형편도 안 좋다면서. 그건 저희가 걱정할 일이에요. 미란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저희랑 편하게 다녀오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생전 국내 여행 한 번 안 데려가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명절에도 바쁘다며 얼굴 보기 힘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해외여행이라니요. 이렇게까지 잘해주니 웬일이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가보세요. 준호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이 저를 위한 건지 다른 이유인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생각해 볼게. 갑자기 그러니까 놀라서. 빨리 결정하세요. 표 예매해야 하니까요. 미란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렇게 급해? 네, 성수기라서요. 준호와 미란이 서로 눈을 맞췄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좋아요. 그럼 내일 연락 주세요. 미란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꼭 가셔야 해요. 정말로요. 그 말투가 권유라기보다는 강요에 가까웠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죠. 식탁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라 걱정과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해외여행이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내일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고민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미란이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좋은 기회라 생각해서 간다고 이야기했죠. 죽기 전에 한번 가봐야지. 이 나이에 또 언제 가보겠어요. 일주일 뒤에는 필리핀에 도착해 있을 생각을 하니 설레이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평생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이렇게 큰 건물이 있다니 놀라웠죠.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사람들, 서둘러 걷는 사람들, 모두 어딘가로 떠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쪽이에요. 준호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미란도 옆에서 웃고 있었어요. 천천히 가세요. 시간 많아요.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천장이 높았어요. 표지판들이 여기저기 있었죠. 하지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준호야, 여기가 공항이구나. 네, 어머니. 처음이시죠? 그럼. 이렇게 큰 줄 몰랐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죠. 낯선 곳이었으니까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여권을 받아갔어요. 필리핀 가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미란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서 있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머니, 짐 올리세요. 준호가 제 캐리어를 들어 올렸습니다. 벨트 위에 놓았죠. 이제 다 됐어요.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걸 꼭 쥐었어요. 떨어뜨릴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금속 탐지기를 지나가는 게 신기했어요. 삐소리가 날까봐 긴장했죠. 다행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잘하셨어요. 미란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면세점 구역으로 들어갔어요. 반짝이는 상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화장품, 가방, 술, 모든 게 화려했어요. 이렇게까지 잘해주니 웬일이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철이 들어서 효도하는구나. 준호와 미란이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다정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죠. 어머니, 뭐 사드릴까요? 미란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기념으로 하나 사세요. 됐어. 돈 아껴야지.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탑승구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저희도 줄을 섰습니다. 비행기가 창밖으로 보였어요. 엄청 컸습니다. 저게 우리 탈 비행기야? 네, 어머니. 큰 비행기예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차례가 됐어요. 탑승권을 보여주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통로를 따라 걸었어요. 비행기 안은 좁았습니다. 좌석들이 빽빽하게 붙어 있었죠. 어머니, 자리 찾으세요. 준호가 제 탑승권을 확인했습니다. 23회이네요. 저기 있어요. 제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창가였어요. 앉으려는데 미란이 말했습니다. 어머, 어머니. 저희 자리가 멀리 떨어져서 어떡해요? 그래. 네, 저희는 저 뒤쪽이에요. 준호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혼자 푹 쉬세요, 어머니. 그래. 알았어.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는 다른 커플이 앉았어요. 젊은 부부 같았습니다. 서로 속삭이며 웃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공항의 풍경이 보였어요. 비행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가는구나. 혼잣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평생 처음 가는 해외여행이었으니까요. 자식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 다행이었습니다. 혼자였으면 무서웠을 테니까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활주로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죠. 저는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긴장됐거든요. 이륙하는 순간이 다가왔어요. 비행기가 빠르게 달렸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땅이 멀어졌어요. 와, 저는 감탄했습니다. 하늘 위에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구름이 가까이 보였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죠. 저는 창밖을 계속 봤습니다. 신기한 광경이었거든요. 이제 필리핀으로 가는 겁니다. 자식들이 보내주는 여행이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직은요. 저는 이도윤입니다. 28살이죠. 이번 필리핀 여행은 제게 잠깐의 휴식이었어요. 회사 일이 바빴거든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제 자리는 통로 쪽이었어요. 옆자리에는 중년 부부가 앉았습니다. 남자와 여자였죠. 둘 다 화려한 옷차림이었어요. 여보, 드디어 가는구나.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오래 기다렸어. 남자가 대답했죠. 저는 헤드폰을 꺼냈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잘 생각이었거든요. 이륙했습니다.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날고 있었어요. 기내등이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잠이 오려고 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지긋지긋한 빛도 다 끝이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들렸어요. 우리 앞으로 여행 많이 다니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은 채로 있었습니다. 남의 대화에 관심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말이 제 귀를 잡았습니다. 노인네 마지막에 큰 선물 안겨주고 가셔.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큰 선물이라니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꼭 사고처럼 보여야 돼. 남자가 말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사고처럼 보인다니요. 걱정 마. 필리핀 바다에선 뭐든 일어나.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보험금은 바로 우리가 받게 돼 있을 거야. 보험금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뜨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는 척해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지? 여자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냥 여행인 줄 알아. 남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계획하고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를 사고로 위장해서 죽인다는 건가요? 그리고 보험금을 받는다고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일 저녁에 하자. 해변 산책 나가자고 하고 남자가 말했습니다. 좋아. 사람도 없을 시간이니까. 완벽해. 두 사람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어요. 내일 저녁이라니요. 그럼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저는 몰래 눈을 살짝 떴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봤어요. 둘 다 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요. 저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냥 대화만 들었을 뿐이었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기내등이 다시 켜졌습니다. 승무원이 음료를 나눠줬어요. 저는 물을 받았습니다. 옆자리 부부도 음료를 받았죠. 저는 앞을 봤습니다. 몇 줄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저분이 시어머니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그랬어요. 저 할머니가 희생양이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뭔가 해야 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거든요.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에 거의 도착한 거였어요.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항에서 할머니를 찾아야 했어요. 그리고 경고를 해야 했습니다. 위험하다고요. 자식들을 조심하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증거도 없는데 믿어줄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착륙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 짐을 꺼냈어요. 저도 일어났습니다. 옆자리 부부를 봤죠. 둘 다 평범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요.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으로 걸어갔어요. 앞에서 할머니가 걷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걷고 있었죠. 뒤에서 그 부부가 따라가고 있었어요. 저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할머니와 이야기할 기회를요. 그리고 경고할 겁니다. 목숨이 위험하다고요. 제가 들은 걸 말해야 했어요. 비록 믿지 않을지라도요. 저는 공항 라운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을 찾아 나왔더니 준호와 미란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잠깐 면세점 좀 볼게요. 미란이 그렇게 말하고 떠났었죠. 저희 금방 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준호도 따라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어요. 의자에 앉아 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변은 북적거렸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저는 가방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떨어뜨릴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어요. 할머니,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죠. 네. 혹시 그분들이 가족 맞아요? 남자가 멀리를 가리켰습니다. 면세점 쪽이었어요. 응, 내 아들하고 며느리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니? 남자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저도 잠결에 들어서 지금은 확실히 말씀 못 드리지만 그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자녀분들이 뭔가 나쁜 계획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인적이 드문 시간에는 함부로 밖에 따라 나가지 마세요. 남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뭔가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꼭 신고하시거나 도움 청하시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뭔가 꾸미고 있다고? 제발 제 말 꼭 믿으세요. 남자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젊은이, 너 누구니? 비행기에서 자녀분들 옆자리에 탄 사람이에요. 비행기에서?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도와? 뭘? 남자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미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어요. 준호도 함께였죠. 남자가 황급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할머니, 꼭 조심하세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사람들 틈으로요. 어머니, 누구랑 얘기하셨어요? 미란이 다가왔습니다. 아, 그냥 길 물어본 사람이야.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요? 이상한 사람 조심하세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여기 사기꾼 많아요. 알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 남자가 한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녀분들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니요. 인적이 드문 곳에 가지 말라니요.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 가요. 호텔로. 미란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짐을 끌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호텔로 향했죠. 창밖으로 필리핀 거리가 보였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어요. 야자수가 많았죠. 건물들도 한국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기대되시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응, 그래.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 남자의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어요. 리조트였죠. 와, 여기 좋네.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 위에 좋은 데 골랐어요. 미란이 웃었습니다. 체크인을 했어요. 방 열쇠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방은 3층이에요. 너희는? 저희는 4층이에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만나요. 그래, 알았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한 방이었어요. 침대가 크고 창문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았어요.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죠.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하지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뭘 꾸미고 있다니요. 그럴 리 없었어요. 준호는 착한 아이였거든요. 그냥 오해겠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 봤을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남자는 왜 저한테 경고를 했을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왠지 무섭기도 했죠. 깊고 넓은 바다였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나쁜 짓을 할 리 없어. 그렇게 믿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자꾸 그 남자의 말이 떠올랐거든요. 인적이 드문 곳에 가지 말라고요. 도움을 청하라고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저는 뒤척였습니다. 내일이 되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기우일까요? 모르겠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한 첫날,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부터 준호와 미란이 저를 데리고 현지 맛집을 찾아갔죠. 망고 샐러드에 새우 요리,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필리핀 음식들이 식탁 위에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여기서 유명한 거래요. 미란이 제 앞에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까지 챙겨주다니요. 그래, 고맙다.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맛봤습니다. 낯선 맛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식사 후 우리는 시내 관광에 나섰습니다. 오래된 성당도 보고 알록달록한 건물들 사이를 걸으며 사진도 찍었죠. 준호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웃으세요. 사진 찍을게요. 찰칵, 찰칵. 카메라 셔터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환하게 웃었어요. 언제 이렇게 아들 며느리와 다정하게 여행을 해봤던가 싶었죠. 오후에는 해변가로 갔습니다. 파란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어요. 햇살이 수면에 반짝이며 춤을 췄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모래밭을 걸었죠. 발바닥에 닿는 모래의 감촉이 신기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아서 쉬세요. 제가 음료수 사올게요. 준호가 제 손을 잡고 파라솔 아래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죠. 비행기에서 만났던 그 청년, 분명 뭔가 오해했던 게 틀림없어. 아들이 저를 해칠 거라는 말이 얼마나 황당했는지요. 지금 이렇게 저를 극진히 모시는데 말입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괜히 그 청년 말에 신경 쓰였던 내가 바보 같았네. 저는 도윤의 경고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저녁에는 리조트로 돌아왔어요. 수영장 옆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죠. 촛불이 켜진 테이블, 부드러운 음악, 그리고 다정한 아들 부부. 오늘 정말 좋았다. 너희 덕분이야. 제가 말하자 미란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내일은 더 재밌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이 반짝였죠. 저는 그저 기대에 부푼 며느리의 눈빛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객실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도윤이었죠. 그도 이 리조트에 묵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 여기 계셨네요. 하지만 도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제 뒤에 서 있는 준호와 미란을 번갈아 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죠. 왜 저러지? 순간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그 느낌을 떨쳐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객실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나른했어요. 오랜만에 여행에 몸이 피곤했지만 마음만큼은 가벼웠죠. 내일은 또 어디를 가려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부드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떴죠. 창문을 열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오늘은 또 어디를 갈까? 기대에 부푼 마음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준호와 미란이 저를 맞이했어요. 둘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게 웃었죠.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그럼 아주 푹 잤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몸속으로 스며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오늘 일정을 생각하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이렇게 행복한 여행이 있다니. 저는 가방에서 선크림을 꺼내 바르고 모자도 챙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오후에는 근처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알록달록한 과일들과 수공예품들이 눈을 즐겁게 했죠. 미란이 제게 예쁜 목걸이를 하나 사줬어요. 어머니, 이거 잘 어울리세요. 고맙구나. 저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게 너무 감사했죠. 시장 구경을 마치고 리조트로 돌아왔어요. 저는 객실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쳐 들어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죠. 피곤했지만 행복한 피로였습니다. 한참을 자다 깨어나니 벌써 저녁 무렵이었어요. 저는 옷장에서 저녁에 입을 옷을 꺼내며 오늘 하루를 떠올렸습니다.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어. 그때 복도에서 준호와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지만 문이 닫혀 있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옷을 정리했죠.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저희예요. 응, 들어와. 준호와 미란이 들어왔어요. 둘 다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먹고 산책 나가실래요? 밤바다가 정말 예쁘대요. 미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좋지. 저는 흔쾌히 대답했어요. 밤바다라니 낭만적일 것 같았죠. 저녁 많이 드세요. 산책하려면 기운이 있어야죠. 준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다정한 손길이 고마웠어요.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어요. 준호가 계속 음식을 권했죠. 어머니, 이것도 드세요. 저것도 드시고요. 아이고, 이렇게 많이 먹으면 배 터지겠다.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아들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었어요. 고맙다, 너희들. 음식을 먹으면서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게 감사했죠. 식사를 마치자 배가 불렀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몸이 무거웠습니다. 미란이 말했습니다. 자,
이제 산책 나가요. 소화도 시킬 겸. 그래야겠다. 배가 너무 부르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어둠이 깔린 바다가 보였죠. 리조트 해변은 직원도 근처에 있고 사람도 많으니까 괜찮겠지 뭐. 저는 편안한 마음으로 준호와 미란을 따라갔습니다. 해변에 도착하자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달빛이 수면에 반짝였죠. 와, 정말 예쁘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준호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조심하세요. 모래밭이 미끄러워요. 그래, 고맙다. 미란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따라 천천히 걸었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걷는 것이 평화로웠어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저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미란이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향했어요. 리조트 불빛이 조금씩 멀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기, 너무 멀리 온 거 아니니?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별이 잘 보이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미란이 밝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죠. 우리는 계속 걸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때 준호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어요. 여기가 좋겠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두웠어요. 리조트 불빛이 멀리 보였죠. 미란도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그녀의 표정이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갑자기 제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얘야, 왜 그러니? 저는 당황해서 물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죠. 미란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머니, 미안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준호가 저를 바다 쪽으로 끌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이러지 마. 엄마야, 엄마.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멈추지 않았어요. 미란이 반대편에서 저를 밀었습니다. 둘은 저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려 했죠. 안 돼, 안 돼.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을 적셨어요.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하다니. 얘들아, 제발. 엄마야, 엄마라고. 제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해해 주세요. 우리도 살아야 해요. 무슨 소리야? 살려면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니? 저는 온 힘을 다해 준호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죠. 물이 점점 깊어졌어요.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살려줘, 제발 살려줘. 저는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해변은 너무 멀었고 파도 소리에 제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미란이 제 어깨를 눌렀어요. 빨리 끝내요. 그녀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어요. 물을 뿌리치며 해변 쪽으로 달리려 했죠. 얘들아, 왜 이러니? 왜? 하지만 모래밭은 미끄러웠습니다. 발이 제대로 앞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저는 넘어졌습니다. 모래에 얼굴을 박았죠. 무릎이 아팠어요. 손바닥이 쓰라렸습니다. 일어나려는데 준호가 다시 저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만 포기하세요. 안 돼, 안 돼. 저는 다시 일어났어요. 온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늙은 몸은 말을 듣지 않았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준호와 미란이 뒤쫓아왔습니다. 노인네 잡아. 미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다시 넘어졌습니다. 이번엔 무릎에서 피가 났어요. 하느님, 제발. 저는 기도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되었죠. 일어서려는데 몸에 힘이 없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끝인가? 절망이 밀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이쪽이에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었어요. 그가 어둠 속에서 나타나 제 팔을 잡았죠. 할머니, 빨리 일어나세요. 도윤아.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저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제가 있어요. 괜찮아요. 그는 저를 부축해 해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준호가 소리쳤어요. 야, 너 누구야? 비켜. 경찰 불렀어요. 곧 올 겁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란이 당황한 얼굴로 준호를 쳐다봤어요. 어떻게 경찰이 온대. 빨리 도망가자. 둘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도윤의 어깨에 기댄 채 울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도윤이 제 등을 다독였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의 불빛이 보였죠. 도윤아, 내가 없었으면 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할머니가 무사하셔서 다행이에요. 도윤은 계속 저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 아들이요. 며느리가요. 저를 죽이려 했어요. 도윤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하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 자식이. 저는 흐느꼈습니다. 도윤이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믿었던 자식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가슴을 짓눌렀죠. 현지 경찰들이 준호와 미란을 찾으러 갔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어요. 도윤이 옆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제가 말하자 그가 미소 지었어요. 할머니,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구급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필리핀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너무나 아팠죠.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어요. 무릎에 감긴 붕대가 따끔거렸죠. 창밖으로 필리핀의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도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덕분에.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경찰이 둘 다 잡았대요. 공항에서 도망치려다 체포됐답니다. 도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할머니,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구나.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했던 필리핀 거리가 이제는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도윤이 제 옆자리에 앉았죠. 할머니, 편히 쉬세요. 그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준호의 차가운 눈빛이, 미란의 냉정한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 자식이 날 죽이려 했다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응, 괜찮다. 도윤이 떠나고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죠. 며칠 후
병원 침대에 다시 누워 있었습니다. 무릎 치료를 받으러 입원한 거였어요.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속보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필리핀에서 친모를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 부부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화면에 모자이크된 얼굴이 떴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준호와 미란이었습니다. 범행 동기는 빚 청산을 위해 노린 거액의 사망보험금이었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용의자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해둔 상태였으며 사고사로 위장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보험금. 그게 이유였구나. 제 목숨의 값이 돈이었던 거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억울함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 자식이라 믿었던 게 제일 큰 죄였지. 저는 중얼거렸어요.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죠. 할머니, 괜찮으세요? 우시네요. 괜찮아요. 그냥 좀 슬퍼서. 간호사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며칠 후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이제 혼자구나.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죠. 적어도 이제는 누가 저를 해치려 들지 않을 테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죠. 창밖의 노을이 점점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아직 가슴은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자. 김순자.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고 저도 그 안에서 살아갈 거였죠. 비록 혼자지만 이제는 제 삶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작은 기도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교도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용자 박준호 씨와 최미란 씨가 면회를 신청했습니다. 전화를 받는 제 손이 떨렸어요. 면회요? 네, 어머님께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웃던 모습도 울던 모습도 그리고 저를 죽이려던 그 차가운 눈빛도. 거절하겠습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죠.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와 미란도 멀리 보였죠. 차마 그쪽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도윤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계획하는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의 증언은 명확했어요. 보험금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고처럼 꾸며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확실합니다. 그래서 피해자 할머니께 경고를 드렸던 겁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차분했죠. 변호사가 준호와 미란을 변호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미수에 그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수라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재판은 길게 이어졌어요. 결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준호, 최미란은 살인미수 및 보험사기 미수,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죠. 준호가 고개를 떨구는 게 보였어요. 미라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텅 빈 기분이었죠. 법정을 나오는데 도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증언해줘서 너무 고마워.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늙은 제 얼굴이 비쳤어요. 내가 잘못 키운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너무 잘해줬나? 아니면 너무 못해줬나? 눈물이 흘렀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가 떠올랐어요. 제 손을 잡고 웃던 모습,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원망스러웠습니다. 분노도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요. 제 자식이니까요. 며칠 후 도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식사하셨어요? 아직? 그럼 제가 뭐 만들어 드릴게요. 도윤은 부엌으로 들어가 뚝딱뚝딱 요리를 했어요.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없었으면 난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할머니, 그런 말 마세요. 정말 고맙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모아둔 돈이 좀 있어. 그중 일부를 내게 주고 싶구나. 도윤이 손을 저었어요. 안 돼요, 할머니. 전 받을 수 없어요. 왜? 넌 내 생명의 은인이야. 그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돈을 바라고 한 게 아닙니다. 도윤은 단호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그냥 할머니가 건강하게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여러 번 설득했지만 도윤은 끝내 거절했어요. 이 고집쟁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그래, 이 돈을 다른 곳에 써야겠구나. 다음 날부터 저는 복지관을 찾아다녔습니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후원도 하고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줬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복지관 직원이 인사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써야 의미가 있죠. 저는 답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며 저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저에게도 위안이 됐죠.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자. 저는 다짐했어요. 자식에게 배신당한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야 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집은 따뜻했어요. 저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렸어요. 이제 그만 보내줘야지. 저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복지관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 목요일에 봉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고맙습니다. 살아있게 해주셔서. 작은 기도였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비록 자식은 잃었지만 새로운 삶을 얻었으니까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지만 정성껏 차린 밥상. 잘 먹겠습니다. 저는 감사하며 숟가락을 들었어요. 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이 왔구나. 저에게도 새로운 봄이 온 거겠죠.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